안녕하세요. 아티클모아테산의 아모테입니다. 오늘은 전기자동차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에 비해 과연 정말로 환경 친화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기사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자동차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도 결국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을 하고 있고, 거기에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까지 감안하면 결코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테슬라 모델 3 전기자동차와 BMW의 320i 가솔린 기반의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조사해 보니 탄소 배출량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, 그 다음에 제조 공정까지 따져보면 전기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더 크다는 이런 기사들도 간혹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주제로 지난 화요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던 같은 주제의 짧은 기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티클에서는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모델인 테슬라 모델 3와 가솔린 모델인 SUV인 토요타의 라브4를 비교해서 제조부터 마지막 사용까지 총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를 했고요. 이 연구 결과는 토론토 대학의 리서치 팀들이 했다고 합니다.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솔린의 탄소 배출량이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크고요.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이 마일리지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전기자동차가 34%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역전하고요. 그래서 우선 먼저 제조 시점만 보면 전기자동차가 12.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가솔린은 7.4톤을 배출해서 전기자동차가 더 많고요. 5,000마일 시점을 표시한 건 가솔린의 경우 이 시점에 엔진오일 교환이 필요하지만 전기자동차는 필요 없다, 이런 얘기고요. 2만 마일 정도 됐을 때 탄소 배출량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36,000마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탄소 배출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. 전기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은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소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, 이 기사에서는 미국의 전기 생산의 평균값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. 10만 마일, 저희로 하면은 16만 킬로 정도죠. 이 시점이 의미가 있는 건 사용자의 비용 측면에서 거의 비슷한 시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동차를 사서 10만 마일 타고 판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땐 전기 자동차를 사거나 가솔린 자동차를 사거나 비용이 동일한 수준. 그래서 여기 33,500불하고 34,800불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쭉 가서 20만 마일, 거의 자동차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시점에서 보면 가솔린차는 총 7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전기자동차는 36톤을 배출해서 전기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절반 이하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이 시점까지 총 비용은 약 한 5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 기사에서는 전기자동차가 탄소 배출량이 제조 공정이나 전기 생산 같은 걸 다 따져봐도 라이프 타임을 전체를 봤을 땐 절반 이하라고 보고 있고요. 정말 중요한 건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잖아요. 2015년에 있었던 파리 협정에서 맺었던 가장 큰 목표, 섭씨 기준으로 2도 이상 기온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19년에서 50년 사이에 토탈로 배출하는 탄소가 39기가톤 이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는지 총 4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에서 전기자동차가 2050년에 한 10% 수준 정도 된다라는 시나리오고요.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가 여전히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하니까 사용자들이 전기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에 좀 더 치중했을 때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나리오 3은 이제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모든 카 파는 거는 다 전기자동차만 하겠다,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미국의 전체로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고요. 그리고 시나리오 4 같은 경우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믹스 오브 스트래터지. 그래서 전기자동차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료 기반의 자동차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,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경우에도 차량이 좀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효율이 높아져서 동일 연료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가정하고, 또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주행하는 총 거리가 좀 줄어들었다는 가정의 시나리오입니다.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
39기가톤이라는 고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번과 4번밖에 되지 않고요.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나 하이브리드 가지고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.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시나리오 3처럼 전기 자동차로 확 올라가면 탄소 배출량에선 달성은 가능하지만 전기에 대한 디맨드가 엄청나죠.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소재들도 니즈가 엄청나고요. 주목해봐야 될 건 시나리오 4 믹스 오브 스트래터지로 했을 때 보면 사실상 이 35.4, 35.2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수치적으로는 오히려 전기자동차의 공격적인 시나리오보다도 탄소 배출량은 더 적고요. 전기에 대한 디맨드도 마일드한 수준, 배터리에 대한 니즈도 좀 적고, 그다음에 가솔린 컨섬션은 그래도 많이 주는 거죠. 저도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지 못했지만 한눈에 느껴지는 부분은 전기자동차 100%로 가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. 왜? 비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실제 달성할 수 없는 약간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믹스 오브 스트래터지로 해서 효율 높은 화석연료 차에 사람들 각자 1인당 주행 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생활의 변화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적인 답만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목표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맥스 2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. 그 목표치라서 결국은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.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약간 드는 생각이 결국 전기자동차로 풀로 간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? 우리 다 망하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그래도 전기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적다.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로 하는 시나리오는 꼭 전기자동차 100%만이 답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올라가는데 어쩌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따끈 영상으로 제가 기사 보다가 재밌는 관점이 있어서 소개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짧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 영상은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